반세기 넘게 특정 업계와 정치 집단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속여왔다. 모든 포화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기름이 좋은 것이라고 말이다. 포화지방은 한 가지 지방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사슬 포화지방, 즉 코코넛 오일은 건강을 지키는 멋진 음식이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버진 코코넛 오일, 박미순 유기남이 쓰고 코리아 잡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열대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약재이자 식량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인도 아유르베다에서도 약재의 주성분으로 등장하며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을 먹어서 병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사람들은 심장 강장제로 여겼으며 중국 의서에도 최소 69가지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 FDA는 치매 환자에게 중세 지방산인 코코넛 오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코넛 오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박미순 유기남 선생님입니다. 아쉽게도 저자에 대한 소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잘 서술해 주셨습니다. 이제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중사슬 지방산에 의해 죽는 병원균. 인체는 코코넛 오일의 지방을 병원균들을 죽이는 강력한 특수 지방산으로 분해시킨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변형 병원균인 일명 슈퍼 병원균도 이 지방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코코넛 오일의 중사슬 지방산은 장내 유익한 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생제와 약품과는 달리 매우 유용한 장점이 있다. 코코넛 오일의 지방산은 인체 조직과 호르몬의 근간을 형성한다. 신체의 모든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체에 필요한 지방산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피부 항균작용. 신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침투를 시도하는 병원균을 방어하고 있다. 강한 위산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균들을 죽이고 혈액 속의 병원균은 백혈구가 공격해서 죽인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살균작용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있는 곳은 피부이다. 균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침투하려면 피부의 강력한 화학보호막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화학적 보호 기능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지인데 모낭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일종의 천연 피부크림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갈라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피지에는 중사슬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로 끊임없이 침투를 시도하는 병원균을 죽인다. 예로 고양이가 틈틈이 털을 깨끗이 핥아주는 것이나 동물이 상처난 부분을 계속 핥아주는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침으로 체내 외에 보유하고 있는 중사슬 지방산 분해를 촉진하여 감염을 막고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다. 중사슬 지방산들은 독성 반응 물질을 만들지 않는 완벽한 무독의 자연물질로 건강에 안전하다. 지방질 연구의 대가인 미국의 존 카바라 박사도 중사슬 지방산들과 부산물들은 지구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독성이 없고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더라도 어떤 독성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중사슬 지방산은 모유에도 들어있어 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코코넛 오일의 해독 기능. 숨쉬는 공기나 물, 기타 매체를 통하여 현대인은 항상 각종 공해나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 이런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신체는 이런 독성 물질을 항상 중화하고 체외로 배출시켜 건강을 지킨다. 신체에 많은 양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면 각종 질병, 만성질환이나 조로, 퇴행성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암 역시 독성 세포들이 자라고 퍼져서 생기는 병으로 독성 물질은
인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독성 물질이 신체의 활성산소를 형성하여 면역력에 과부하가 걸리면 면역 효율은 떨어지게 되고 통증이나 질병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몸에 쌓여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면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다.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코넛 오일도 이 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코넛 오일을 먹은 후 건강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고 얘기한다. 코코넛 오일의 중사슬 지방산은 각종 항균 작용으로 몸 안의 균을 죽인다. 병원균들은 체내에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배출하는 물질도 독성이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코코넛 오일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독성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형성을 억제하는 항산화제적인 역할도 한다. 여기에 중사슬 지방산은 쉬운 흡수로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며 세포의 대사율을 높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독성 물질을 빨리 배출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코코넛 오일은 아플라톡신을 포함한 각종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동물 실험에서도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을 투여한 후 중사슬 지방산을 처방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코코넛 오일과 콜레스테롤. 코코넛 오일은 콜레스테롤 총량 수치를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LDL은 낮추고 HDL은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코코넛 오일도 포화지방이므로 이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다. 그러나 코코넛 오일이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공식적인 연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나 전문가들이 편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 전 특정 목적을 위해 필수 지방산이 완전히 제거되고 수소화된 코코넛 오일을 축산업자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소화된 코코넛 오일만을 먹은 동물은 자연히 필수 지방산 부족으로 혈장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다중 불포화 식물성 오일과 수소화된 기름들을 먹으면 필수 지방산의 부족과 트랜스 지방산에 의해 활성산소가 형성된다.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동맥 내벽을 보호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지게 되어 동맥경화 지수를 높이게 된다. 과거 실험에서 사용한 코코넛 오일이 수소화시킨 오일이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사용 오일의 종류가 그냥 코코넛 오일이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학계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각종 실험에서 수소화시킨 코코넛 오일을 자연 코코넛 오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의사들은 아직도 자연 코코넛 오일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코코넛 오일은 혈관과 심장에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코코넛 오일이 과연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였다. 수컷쥐에게 코코넛 오일과 해바라기 오일, 그리고 홍화씨 기름을 각각 10%씩 음식에 첨가하여 먹인 후 혈중 지질 단백질의 분포를 비교했다. 코코넛 오일을 급식한 쥐는 해바라기 오일을 급식한 쥐보다 아주 높은 HDL 수치와 확연히 낮은 VLDL 수치가 나왔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다중불포화 식물성 기름인 홍화씨 기름을 급식한 쥐의 조직 내 콜레스테롤 총량 축적 수치가 자연 코코넛 오일을 섭취한 쥐에 비해 무려 6배나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코코넛 오일을 급식하면 동물의 간과 체조직에도 콜레스테롤이 더 적게 축적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스리랑카에서 코코넛 오일은 수천 년 동안 주민들의 주요 지방 공급원이었다. 1978년 통계에 의하면 주민들의 연간 코코넛 소비량은 개인당 약 120개였는데 당시에 인구 10만 명당 심장병 발생은 단 1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도시 거주 주민들은 현대식의 영향으로 코코넛 오일 소비가 줄어든 대신 성인병과 심장병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그대로 코코넛 오일을 주로 먹고 있었지만 심장병은 전혀 없었다. 세계 각국에 대한 포화지방과 심장병 연구. 예멘에 살면서 순전히 동물성 지방만을 섭취한 유태인과 이스라엘에 살면서 마가린과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 예멘 출신 유태인을 연구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동물성 지방만을 섭취한 그룹이 심장병과 당뇨가 훨씬 적었고 식물성 기름을 먹는 그룹에 질환이 더 많았다. 이 연구에서 예멘의 유태인은 설탕 섭취가 없었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예멘 출신 유태인들은 탄수화물 섭취 총량의 25에서 30%에 해당하는 설탕을 소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인디아의 북부와 남부의 주민 비교 연구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북부 지방의 주민들은 남부 주민에 비해 17배나 더 많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관상동맥 심장병의 발생은 7배나 낮았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과 그 혈족은 대부분 우유와 쇠고기로 만든 음식 위주의 식생활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상동맥 심장병이 없었고 콜레스테롤 수위도 아주 좋았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생선 지방과 포유류 지방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식습관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없고 아주 건강했다. 지중해 주민들도 심장병 발병이 매우 낮았는데 칼로리 섭취의 70%를 고도 포화지방인 양의 지방과 양고기, 소시지, 염소의 젖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으나 매우 건강하고 장수하고 있었다. 오키나와의 여자 평균 수명은 84세로 본토보다 더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키나와 원주민들은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많이 먹고 모든 요리에는 돼지 기름을 쓰고 있었다. 참고로 지금 오키나와는 식습관을 서구식으로 바꾼 젊은이들이 당뇨, 심장병 등에 의한 조기 사망 증가로 더 이상 장수 지역이 아니다. 프랑스 전역을 여행했던 사람들은 식단이 주로 버터나 계란, 치즈, 간, 고기 등의 포화지방 위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관상동맥 심장병의 발병률이 낮았다. 비교 당시 미국에서는 중년 남자 10만 명당 315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는데 프랑스는 145명이었다. 특히 프랑스의 가스코뉴 지방은 거위와 오리의 간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심장병 발병률은 10만 명당 80명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프렌치 패러독스라 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인들은 퇴행성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데 설탕과 가공된 밀가루와 인스턴트 음식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일본의 통계를 들어 저지방 식이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는 스위스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수명에 있어서 세계 3, 4위를 다투는 오스트리아와 그리스 사람들은 모두 고지방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세계의 연구들 중 어떤 연구도 포화지방이 건강에 폐해를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보통 사람 섭취 기준의 10배나 수소화시킨 포화지방을 동물에게 먹여 심장병을 유도한 실험을 근거로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전 세계 사람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연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특정 업계와 정치 집단은 모든 포화지방은 건강에 나쁘고 식물성 기름이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왔다. 물론 포화지방이 한 가지 지방산이 아니라 세 가지 지방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중사슬 포화지방의 건강에 대한 이점을 알려면 각 포화지방의 분류에 따른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박미순 유기남의 버진 코코넛 오일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매일 2~3스푼의 코코넛 오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은 아니고요. 방탄커피를 통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방탄커피는 최강의 식사를 쓴 데이브 아스프리에 의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방탄커피는 총알도 막을 수 있는 칼로리 또는 탄수화물을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방탄커피의 핵심은 유기농 버터와 코코넛 오일입니다. 특히 방탄커피는 간헐적 단식을 위한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방탄커피를 드시지 않아 본 분들은 경험 삼아 제조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